jQuery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jQuery는 대표적인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입니다. jQuery.com 사이트 먼저 가보겠습니다. 여기 가보니까요. 자,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write less do more라고 되어 있죠. 코딩은 적게 하고 일은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속도를 빠르게 하고요. 코딩량도 좀 절감이 되고요. 직관적이에요, 상당히. 그래서 이 jQuery를 많이 쓰고 있죠. 자, 이 jQuery 버전이 보면 지금 여기 3.6이 지금 현재 최신 버전입니다. 자, jQuery는 버전이 근데 아직 실무에서는 1점대 버전도 아직도 많이 써요. 호환성 때문에요. 1점대 버전은 9버전도 다 지원이 되고요. 아무래도 9버전 브라우저를 쓰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직 인터넷 익스플로러 낮은 버전이라든지요. 그런 것도 다 지원이 되고요. 근데 그 지원 안 되는 버전이 2점대 버전이고요. 또 이제 좀 더 최신 버전은 3점대 버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좀 3점대 버전은 약간 시기상조이고요. 대부분 1점대 버전을 많이 쓰고 있어요. 버전에 따라서 또 명령어가 또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jQuery를 쓸 때는 다운로드 받아서 로컬에 설치해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이트에 링크를 걸어서 해도 됩니다. 뭐 두 가지 다 가능한 방법이고요.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볼게요. jQuery 사이트에서 이걸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이게 확장자가 JS 여기서 나오는데요. jQuery에서 이걸 jQuery에 여기요. 다운로드 컴프레스드 버전을 받겠습니다. 압축된 버전이요. 클릭하면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텍스트거든요. 여기 보면 jQuery 3.6 min.js 돼 있죠. 우클릭하고요.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런 거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바탕화면 이런 데 저장해 볼까요? 네, 저장했어요. 그럼 저거를 에디터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10,000 라인 정도 되거든요, 원래. 근데 이렇게 한 줄로 그냥 쭉 그 양을 좀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요. 줄바꿈하지 않고 한 줄에 쭉 만들어 놓은 버전이죠. 여기 안에 가보면 이제 함수들, 자바스크립트 함수들을 많이 모아놨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사용을 좀 더 편하게 해주는,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예요. 근데 좀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방금 받으신 그 jQuery요. 이거를 복사해 가지고요. 자, 우리 디렉터리 보면 include 디렉터리 있잖아요. 웹 밑에 include 디렉터리요. 거기다 붙여보세요. 그러면 jQuery 3.6.0.min.js가 JS를 가져온 거죠.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코드가 그냥 한 줄, 뭐 코드를 뭐 읽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근데 아까 버전에 보시면은 이것도 있어요. 언컴프레스드 버전도 있습니다. 압축되지 않은 버전도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까 방금 받은 거는 라인 줄바꿈하지 않고 한 줄에다 쭉 작성을 한 것이고요. 용량이 작습니다. 근데 이거는 개발자들을 위해서 좀 라인 줄바꿈을 다 해놨어요. 이렇게 줄바꿈이 되어 있는 거죠. 굳이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이 jQuery를 개선하고 싶은 사람들, 기존에 작성된 jQuery를 좀 더 기능을 추가하거나 좀 개선하고 싶을 때는 이걸 쓰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그냥 기능을 사용하는 정도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그 로컬에다가 지금 복사를 해서 가져오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보다는 그냥 직접 링크를 거는 방식이 좀 간단하고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예를 들어서 jQuery.com 사이트가 만약에 좀 접속이 안 돼요. 그러면 서비스가 좀 어렵겠죠. 근데 뭐 거의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 기본 문법은 달러로 씁니다. 이 달러가 붙어 있으면 이제 jQuery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달러하고 괄호 안에 어떤 요소들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액션을 수행하고 괄호 안에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달러를 보시면 아 이거는 jQuery구나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제 또 달러가 또 다른 명령어도 있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요소에 사용할 수 있는 건 태그도 되고요. 또는 id나 클래스로도 접근이 돼요. 그다음에 함수는 정의가 돼 있어요. 뭐 클릭이라든지 뭐 이런 함수들이 정의돼 있고 그 함수가 그 어떤 이벤트라고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어떤 태그에 이벤트가 발생하면 무슨 일을 할 건지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자, 태그 선택할 때는 태그 이름을 직접 적어도 되고요. id는 샵으로 불러오고요. 클래스는 마침표로 불러오죠. 네, 이벤트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주요 함수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jQuery를 사용해 보시면 상당히 지금까지 했던 우리 그 코드를 상당히 좀 짧게 그리고 파워풀해요. 기능이 또 많이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ch05 폴더를 먼저 만들고 거기다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셀렉터인데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이 jQuery를 불러와야 됩니다. 우리가 jQuery는 자체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로컬에서 가져오거나 사이트를 직접 링크를 하거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코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 지금 사이트에 링크 거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jQuery 3.6.0 이거를 불러와야 되는 거죠. 사이트에서 불러오거나 아까 우리가 include 디렉토리에 갖다 놨잖아요. 거기를 링크를 하거나요. 두 가지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달러가 들어간 것은 이제 jQuery 명령어라고 했죠. 그러면 이 달러 다음에 h2 태그라는 거를 선택합니다. 그럼 h2 태그가 이렇게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 다 선택이 돼요. 선택한 다음에 클릭하면 이 함수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괄호 열고 닫기가 좀 약간 복잡한 편이에요. 그래서 함수를 또 만들고 열고 닫고 그 CSS 스타일을 바꾸라는 얘기죠. 이걸 꼭 먼저 불러야 돼요. 불러오시고 작성하실 때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있고 그 안에 함수가 있는데 함수 이름이 없죠. 그리고 중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중괄호를 여기서 엔터를 칩니다. 거기서 또 한 번 치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그러니까 H2 선택하고 클릭하면 또 이걸 실행하는데 여기서 또 엔터를 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을 시켜 나가세요. 예, 그러면 이제 태그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태그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하면 예, 이렇게 색깔이 바뀌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처리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스크립트 src 이게 이제 외부 자바스크립트를 링크시키는 거잖아요. 자, 이 코드가 없으면은 이거 안 돌아갑니다. 자, 이 코드가 없으면 화면을 보시면은 자, 여기서 클릭해도 반응이 없죠. 자, 자바스크립트 우리가 할 때는 항상 F12를 같이 열어놓으세요. 개발자 도구. 자, 개발자 도구에 보시면 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달러 is not defined라고 되어 있죠. 달러라는 게 정의가 안 돼 있대요. 뭔지 모르겠대요, 달러가. 왜 그렇습니까? 자, 이게 없으면은 이건 뭐냐면 이제 jQuery 기능을 못 찾을 때 나오는 에러예요. 왜냐면 이 스크립트 이 태그가 불러오는 거잖아요, jQuery를. 이게 없으면은 이거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jQuery는 자바스크립트를 확장한 겁니다. 자바스크립트 기본 기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jQuery 파일을, JS 파일을 링크 시켜야만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 기능이. 이렇게 사이트를 링크해도 되고요. 자, 로컬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include 디렉토리에 jQuery 3.6.0을 갖다 놨잖아요. 그럼 이걸 쓰겠다 한다면 이런 식으로 링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include 디렉토리에 있는 jQuery 3.6 파일,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이제 아까 그 에러 사라졌죠? 그리고 잘 작동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쓰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은 이 방식이에요. 근데 혹시 jQuery.com 사이트가 갑자기 접속 장애가 됐다, 안 됐다, 그러면 못 쓰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로컬에 갖다 놓거나 직접 링크 시키거나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달러가 있죠. 스크립트에서 이제 달러가 있고, 달러는 jQuery를 말한다고 했어요. 뭔가 요소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가 들어가고 거기에 맞는 동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특이하게도 이렇게 돼 있죠. 자, 달러하고 펑션이 있고요. 중괄호 열고 닫고 여기까지잖아요. 자, 이건 뭐냐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함수예요. 이 영역은. 그래서 페이지가 다 불러와졌을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코드는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여긴 형태가 맞죠? H2 태그를 선택하세요. 자, H2 태그가 지금 여러 개잖아요. 여러 개 다 한꺼번에 선택을 해줘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선택자라고 하죠. 이렇게 달러하고 뭔가 요소가 있으면 이거는 셀렉터, 선택자라고 합니다. 자, 지금 H2 태그 3개를 다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클릭이 뭐냐면 그 버튼을 H2를 클릭하면 그 얘기죠. 클릭하면 이 펑션을 실행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클릭하면 무슨 일을 하냐면 이거를 실행하는데, 자, 달러하고 디스가 뭐냐면 현재 태그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지금 여러 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선택하면 얘가 디스가 되고, 이거를 선택하면 얘가 디스가 되는 거예요. 현재 선택한 태그 디스입니다. 현재 태그를 말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태그의 CSS 속성 바꾸라는 거예요. 컬러 속성을 레드로 바꾸세요, 그 얘기죠. 그러면 뭔가 태그가 있고 여기가 속성이고 값입니다. 속성을 변경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돌렸더니 이렇게 색깔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제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할게요. 코드 직접 사이트에 링크 시켜서 불러오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바디 태그에 번호 없는 리스트죠.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서 이런 명령을 써보겠습니다. li 태그 중에서 ansChild. 자, 이 li 태그가 지금 8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순번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ansChild라는 게
몇 번째 요소냐 그 얘기예요. 근데 괄호 안에 odd, even 하게 되면 이 홀수 요소, 짝수 요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의 CSS를 배경 색상을 바꿔보게요. 그러면 짝수 번째 li하고 홀수 번째 li가 색상이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이템이 있고요. 짝수 요소와 짝수 번째랑 홀수 번째랑 이렇게 색상을 좀 다르게 있죠. 네, 이런 처리를 jQuery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UL 태그는 번호가 없는 리스트죠. 번호가 매겨지지 않고요. li는 리스트 아이템이고요. 리스트의 아이템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짝수 번째랑 홀수 번째를 좀 다르게 주고 싶으면은 좀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짧은 코드로 처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거 태그가 있으면요, 태그에 콜론하고 이제 세부 속성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li 태그 중에서 뒤에 이거 있죠. 근데 이 nth child는 몇 번째 요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1번이죠. 2번, 3번, 4번 이렇게 가는 거죠.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가는 거죠. 현재 페이지에 li 태그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odd 하면은 이거 홀수 번째거든요. 자, 그럼 이 명령 여기서 이 순간에 벌써 이거 홀수 번째를 다 4개를 다 선택해요. 돌면서. CSS는 스타일을 바꾸는 겁니다. 요소 다음에 스타일을 바꾸는 거죠.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꾸세요. 또 짝수 번째 요소를 또 바꾸세요. 우리가 프로그램 돌리지 않았지만, 포문 같은 거 돌리지 않았지만 이런 처리가 좀 쉽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마우스 이벤트를 해보겠는데요. 우리가 이미지를 한 장 갖다 놓고요. 이미지 몇 장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 바인드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바인드는 이벤트 처리할 때 하나씩 개별적으로 해도 되지만 여러 이벤트를 한꺼번에 거는 거거든요. 이미지 태그를 선택한 다음에 이벤트를 추가하는 거예요. 근데 중괄호가 여기서 열리고 여기까지 가요. 그리고 이 자바스크립트 객체거든요. 자바스크립트 객체인데 이게 첫 번째, 이게 키 값이고 이게 밸류예요. 밸류인데 함수가 들어간 셈이죠. 그래서 3개가 들어갑니다. 자, 마우스가 빠져나갈 때, 이미지에 마우스가 빠져나갈 때, 올라갈 때, 클릭할 때에 따라서 이미지의 이 ATTR은 속성이거든요. src 속성을 바꾸세요. 그러면 우리가 마우스 올렸을 때, 나갈 때, 클릭할 때마다 다른 종류의 이미지를 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미지가 처음에 있었습니다. 자, 이게 첫 이미지인데요. 마우스 올리니까 바뀌죠. 나가니까 다시 왔고요. 클릭하면 또 바뀌고요. 예, 이거를 이제 jQuery로 만든 건데요. 이게 처음 이미지고요. 자, 여기서 이미지 선택하고요. 바인드가 요소에 대해서 이제 바인드를 합니다. 이벤트 처리를 하는 거죠.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에 이벤트를 추가하는 거죠. 근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개를 하는데요. 마우스가 나갈 때, 마우스가 나갔을 때 하는 거죠. 나갈 때 이미지의 ATTR은 속성입니다. src 속성을 이걸로 바꾸세요. 이미지가 바뀌는 거죠. 나갈 때. 여기는 마우스가 올라갈 때,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미지 바꾸고, 또 마우스 클릭했을 때죠.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죠. 이렇게 이벤트를 여러 개를, 물론 이거를 세 개를 따로따로 해도 됩니다. 근데 한꺼번에 여러 개를 묶어서 세트로 하고 싶을 때 하는 방법이죠. 네, 이번에도 마우스 이벤트인데요. 먼저 div를 하나 만드시고요. 거기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요. 네,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텍스트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div 속에 들어있는 텍스트요. 또 CSS도 바꿉니다. 또 마우스가 빠져나갔을 때, 그러니까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랑 나갔을 때, 앞에서는 바인드를 이용해서 그걸 한꺼번에 묶었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고요. 별도로 따로따로 처리를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올라갔을 때랑 나갔을 때랑 어떻게 내용과 스타일이 바뀌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처음에 div가 있어요. div 태그가 있고, 네, 처음 상태죠. 가로 세로 사이즈, 배경 색상 이렇게 이 기본 설정입니다. 근데 마우스를 올렸을 때랑 나갔을 때랑 스타일과 내용이 다르게 나오고 있죠. 네, 이 부분을 지금 한 것입니다. 네, div 태그 선택하고요. 선택이라고 그랬죠. 선택하고 거기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무슨 일을 하는 거죠? div 태그에 텍스트 바꾸는 겁니다. 태그가 있고 텍스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뭔가 내용을 넣죠. 그리고 이거는 태그랑 태그 사이에 입력 텍스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전에 우리 이걸 뭐라고 했죠?
이너 텍스트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 얘기입니다. 이너 텍스트. div 태그 사이에 div랑 div 사이에 여기가 이너 텍스트 영역이죠. 여기에 들어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전에 어떻게 써요? 전에 근데 여기 아이디가 안 붙어서 또 document.get element by id도 안 돼요. 전에 이걸 어떻게 했냐면 뭐 태그가 있으면 이런 형태로 했었어요. 네, 이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CSS 바꾸는데요. 배경 색상을 이걸로 바꿔주세요. 자, 마우스가 빠져나갈 때, 그때는 텍스트랑 스타일을 더 바꿔준 거죠. 자,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요.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에 태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태그가 해석되지 않고 그냥 텍스트로 출력이 되죠. 근데 이제 태그 자체도 출력을 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태그 자체가 작동을 하게 하려면 텍스트가 아니라 HTML로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가 잠깐만요. 네, 좀 다르죠? 예, 좀 다르죠? H2 태그가 작동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텍스트는 HTML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HTML 그대로 내보내는 거고요. 태그에다 HTML 이렇게 들어가면 HTML을 해석해서 출력까지 해준다는 얘기죠. 자, 이번엔 입력 포커스 관련된 예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태그 중에요.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 줄 입력이 아니고요. 여러 줄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태그인데요. 로우즈가 행이고요. 컬스가 컬럼입니다. 3행 50열. 텍스트 입력을 할 수 있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 에어리어를 선택한 다음에 포커스 하면 마우스 클릭을 해서 키 입력을 할 수 있는 상태가 포커스입니다. 네, 그때는 배경 색상과 테두리를 바꿀 것이고요. 블러는 뭐냐면 포커스를 잃을 때입니다. 자, 키 입력을 하고 이제 키 입력을 하다가 다 끝나고 다른 데로 간다거나 커서가요. 탭을 누르면 빠져나가죠. 그럴 때 호출되는 게 블러거든요. 그러니까 포커스를 받을 때, 잃을 때 이렇게 되겠어요. 받을 때랑 잃을 때랑 스타일을 좀 다르게 해주겠다는 얘기죠.
텍스트 에어리어는 이렇게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을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박스죠. 물론 이제 스크롤도 되고요. 여기 오른쪽 우측 하단에서 조절도 다 가능하죠. 이렇게 여기 안에 이제 내용을 입력하는 건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자, 지금 평소에는 이 상태잖아요. 평소. 근데 마우스 클릭을 하면 입력 가능한 상태가 되죠. 이런 걸 이제 포커스를 얻었다고 합니다. 포커스를 얻었다는 것은 입력 가능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포커스를 잃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클릭을 이 박스를 벗어나서 다른 데 클릭을 하거나요. 또는 탭키를 누르면 빠져나가죠. 예, 그러면 이게 블러입니다. 클릭해서 커서가 깜빡이는 상태, 입력 가능한 상태가 포커스 상태고요. 커서가 이제 빠져나갔죠. 그게 블러 상태가 됩니다. 네, 그러면 포커스를 받았을 때는 this라는 건 현재 태그라고 했으니까 텍스트 에어리어를 말하는 것이죠. 배경 색상 또 보더를 변경했죠. 그리고 빠져나갈 때는 또 값들을 좀 바꿔서 변화를 준 거죠. 이 텍스트 에어리어는 로우즈의 행이고요. 컬스가 열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350열이라는 얘기죠. 이 숫자를 바꾸게 되면 좀 더 사이즈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약간 애니메이션 효과를 그러니까 약간 좀 화면에 표시하거나 숨기거나 이런 효과를 좀 줘보려고 하는데요. jQuery에는 다양한 함수들이 있습니다. 화면에 표시할 때는 show 함수고요. show에 이제 슬로우와 패스트 옵션이 있는데요. 약간 빠르게 표시할 때 또는 천천히 표시할 때 있고요. hide는 숨기기입니다. 어떤 태그를 요소를 숨길 때 쓰는 것이고요. toggle은 show와 hide를 교대로 합니다. 한번 누르면 숨기고 한번 누르면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애니메이트는 약간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 거고요. 페이드 인 천천히 나타나는 효과죠. 페이드 아웃 천천히 사라지는 효과고요. 슬라이드 업 다운은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이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바디 태그에 보시면 좀 버튼들이 많이 있습니다. 버튼들이 있고요. 이미지 2장을 갖다 놓으려고요. 이미지는 미리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이미지를 숨겼다가 표시했다가 또는 약간 뭐 변화를 주자는 거죠. 그런 동작들을 해보겠는데요. 함수가 좀 많습니다. 클릭은 뭐냐면 버튼을 클릭했다는 것입니다. 이 샵은 뭐냐면 id예요. id가 dtn show인 주의하실 게 샵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샵이 없으면 그냥 태그를 찾는 것이고요. 샵은 id를 찾는 겁니다. 그럼 id로 태그를 찾아서요. id가 물론 일치해야 되겠죠. 그 버튼을 누르면 천천히 표시하세요. 또 여기는 숨기라는 뜻이고요. 토글이 있고요.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텐데요. id가 img1인 태그에 가로 세로 사이즈 투명도를 조절할 것이고요. 밀리세컨드예요. 천천히 5초 동안 천천히 변화를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페이드 인은 천천히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천천히 나타나게 이미지를 천천히 나타나게 하는데 5초 동안 천천히 나타나게 하세요. 다 끝난 다음에는 이미지 2를 또 이미지 2도 페이드 인 효과를 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페이드 아웃 천천히 이미지가 사라지게 하는 것이고요. 슬라이드 다운은 셔터가 내려가듯이 그 이미지가 내려가는 것이고요. 슬라이드 업은 이미지가 올라가는 것 효과입니다. 체인은 뭐냐면 여러 그 동작을 같이 하는 거죠. 표시도 하고 숨겼다가 다시 또 내리고 이런 동작 여러 가지 동작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 실행하면 이 상태고요. 하이드 하면은 이 첫 번째 이미지가 숨김 처리가 됩니다. 쇼우 누르면 숨겨졌던 이미지가 다시 나타납니다. 토글은 교대로입니다. 숨겼다 나타났다 교대로 됩니다. 애니메이트는 천천히 가는데요. 지금 이제 이게 투명도 조절이 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게 사이즈가 좀 약간 제가 조절을 좀 할 필요 있는데요. 화면을 좀 자, 화면을 좀 약간 사이즈를 좀 줄였어요. 애니메이트 하면 사이즈가 좀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죠. 사이즈가 바뀌면서 약간 흐려졌죠. 네, 투명도 조절했고요. 페이드 아웃은 천천히 사라집니다. 네, 페이드 인은 천천히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슬라이드 업은 이미지가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갔죠? 슬라이드 다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체인은 여러 효과를 같이 주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작동이 되는 거고요. 코드를 보시면 일단 버튼들이 쭉 있고요. 주의하실 게 버튼의 아이디 하고요. 이 아이디들하고 위에서 그 아이디는 샵이 꼭 들어가야 돼요. 샵이 없으면 안 돼요. 못 찾아요. 샵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자, 버튼들이 있고 HR은 수평선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두 장이 있습니다. 이미지가 처음에 약간 좀 작게 표시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미지를 한 이 정도 작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크게 하더라도 이게 바로 바뀌지 않더라고요. 네, 좀 처음에 작게 했잖아요. 네, 처음에 좀 작게 만든 다음에 누르면은 사이즈가 커지는 것도 볼 수 있죠. 예, 그렇게 됐고요. 이미지 두 장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위에서 샵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예, 아이디로 찾는 거예요. 태그의 아이디로 찾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를 그냥 이렇게 샵을 빠뜨렸어요. 그럼 뭐냐면 이런 태그를 찾는 거예요. 이런 태그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샵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샵이 없으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찾아서 클릭은 클릭 이벤트예요. 이 태그가 있고 클릭하게 되면 클릭하면 이런 뜻입니다. 클릭하면 이걸 실행하세요. 아이디가 img1인 태그를 표시하세요. 표시하는데 천천히 이게 show하고 fast가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약간 빠른지 약간 느린지 그것이고요. 하이드 버튼 누르면 숨김 처리가 되는 거죠. 토글은 show하고 하이드가 교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 토글이고요. 애니메이션 효과, 자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데요. 여러 개를 한꺼번에 줄 때는 중괄호를 치세요. 중괄호 치고 컴마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줄로 만약 쓴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한 줄로 쓴다면 애니메이션인데 이게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한꺼번에 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 투명도를 조절하세요. 5초 동안요. 애니메이션 여기 그 속성들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갑니다. 5초 동안 천천히 변화를 주라는 얘기죠. 자, 페이드 인 버튼 클릭하면 페이드 인을 하는데요. 5초 동안 하라는 얘기입니다. 5초 동안 천천히 페이드 인이 되고 그 끝나면 이거는 쇼우예요. 슬로우예요. 그러니까 이 img1이 페이드 인이 끝나면 페이드 인은 천천히 나타나는 거죠. 그 후에
끝난 다음에 img2가 천천히 또 페이드인이 되는 거죠. 이게 끝난 다음에 이게 연쇄적으로 가는 겁니다. 페이드 아웃이요. 천천히 페이드 아웃, 천천히 사라지는 효과죠. 슬라이드 다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업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체인 효과는 지금 이미지를 표시했죠. 또 페이드 아웃 시켰죠. 또 슬라이드 다운도 시켰죠.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가 연쇄적으로 실행이 되는 옵션이 체인입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버튼을 두 개를 만들고요. 버튼 눌렀을 때 P 태그에다가 내용을 출력할 것입니다. 근데 이 마퀴라는 태그는 흐르는 문자열이거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흘러가는 이런 전광판 같은 효과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텍스트로 하면은 이 태그가 무시가 됩니다. 태그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HTML로 하게 되면 이 태그를 해석해서 웹브라우저가 그 효과를 내주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하고 HTML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보시죠. 예, 지금 P 태그가 있고요. 처음에 P 태그가 있었습니다. 근데 버튼이 두 개인데요. 첫 번째 버튼 눌렀을 때는 샵 빠뜨리면 안 되죠. id가 버튼 1인 태그 클릭하면 샵 id가 p1인 태그의 텍스트만 바꾸라는 겁니다. 텍스트만 그냥 바꿨잖아요. 효과가 적용이 안 됐죠. 근데 여기 HTML 눌렀을 때는 흐르는 문자열이 나오죠. 여기 지금 이게 마키 태그거든요. 그래서 태그 효과가 필요하시면 HTML, 텍스트만 필요하시면 텍스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P 태그 사이에 텍스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HTML 태그는 무시가 되는 거죠. 그냥 텍스트로 출력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는 HTML 태그를 이제 해석해서 처리해 주는 거죠. HTML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태그에 입력한 값이요. 값을 처리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인풋 태그가 있으면 인풋 태그에 입력한 값, 이게 value가 입력한 값이거든요. 그럼 사용자가 새로 입력한 값이 있으면 그게 이제 value인데요. 예, 이게 벨이라는 함수가 입력값, value를 읽어오는 함수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 함수로도 한번 입력을 해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 벨 함수 괄호 안에 어떤 스트링을 집어넣으면 value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 ATTR은 태그의 속성을 바꿔주는 것이고요.
한 개만 바꿀 때도 있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바꿀 때는 중괄호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실행을 했을 때 텍스트에다가 뭔가 입력하는 거고요. 텍스트에다 뭔가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요, 텍스트에 입력한 내용을 읽어서 경고창으로 띄웠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뭔가 또 입력하는, 여기 바꾸고 싶은 겁니다. 입력 다시 해서 입력하면 새로 입력한 값이 텍스트에 들어갔죠. 그리고 이미지도 변경됐죠. 이런 동작을 해본 건데요. 일단 여기가 인풋 태그고요. 첫 번째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샵 빠뜨리면 안 되죠. 아이디가 버튼 원인 태그를 클릭하면 이 벨이라는 함수가요, 태그에서 벨 하게 되면 태그에 입력한 밸류를 읽는 함수예요. 입력한 값, 태그에 입력한 값을 읽어서 가져와서 띄운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값을 입력하면 변수에 담아서, 자, 근데 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건 읽기죠. 근데 같은 함수인데요, 뭔가 값이 들어가면 밸류를 수정하는 겁니다. 쓰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벨 괄호 안에 새로운 값이 들어가면 변경이 되는 거죠. ATTR은 속성입니다. 태그의 속성이요. 예를 들면 이미지 같은 경우 보면 src 이런 것들이 속성, with 이런 것들이 다 속성이죠. 이런 태그, 이게 태그고 속성이잖아요. 이런 속성을 바꿔주는 겁니다.
자, 속성 src 속성을 바꾸세요. 이걸로 바꾸세요. 그래서 이미지가 바뀌었죠. 근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한꺼번에 바꾸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중괄호를 치고요. 이거 자바스크립트 객체죠. 자바스크립트 객체는 키와 밸류가 한 쌍으로 이루어지죠. 이런 형태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중괄호가 있고요. 콜론을 중심으로 왼쪽이 변수명, 오른쪽이 밸류입니다. 두 개 이상이면 컴마로 나열을 하면 되는 거죠. 자, jQuery에서 CSS를 바꿀 때는 선택한 다음에 .css 속성을 적으면 속성을 읽는 것이고요. 값이 두 개가 있으면 속성에다가 값을 변경하는 겁니다. 예, 똑같은 이름인데 하나짜리는 읽는 거고요. 두 개짜리는 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CSS가 있는데요. 앞에 하나만 있는 거는, 괄호 안에 하나만 있는 거는 배경 색상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 읽어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는 변경하는 거란 얘기죠. 네, 그래서 먼저 버튼 우리가 div랑 버튼을 몇 개 만들고요. 이 버튼 눌렀을 때 이 스타일들을 바꾸는 예제입니다. CSS가 아니라 처음에 이런 화면이었어요. div가 두 개가 있고요. 버튼이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버튼 누르면 버튼의 이 속성이 div1의 속성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또 버튼 2 누르면 그 속성을 바꾼 거죠. 1번 버튼은 CSS를 읽어드린 거고요. 2번은 변경을 시킨 거죠. 변경을 시킨 이후에 또 해보면 또 변경된 값이 나오잖아요. 3번은 그 동적으로 버튼 클릭할 때 코드에 적은 게 아니라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예, 동적, 정적, 스태틱이고. 자, 우리 정적이라는 거는 코드가 딱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코드상에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는 거죠. 동적이라는 것은 방금처럼 버튼 눌러서 어떤 스타일을 바꾼다거나 코드를 추가한다거나 이런 것이죠. 지금 보시면 여기 세 번째 버튼 눌렀을 때요. 세 번째 버튼 누르면 add class, 이게 이제 새로운 div2 내부에 my class라는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코드를 동적으로 추가하는 거예요. 자, 이게 개발자 도구로 같이 열어놓고 보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개발자 도구 열고, 이 개발자 도구의 요소 또는 검사하기 이런 게 있어요. 처음에 실행시켜 보면 이 div2를 가보면 div2를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div2 속에는. 처음에 우리가 div2 태그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텍스트밖에 없잖아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버튼 3를 눌러보면은 자, 이런 말이 생겼죠. div id 돼 있고 여기에 보면 아까 없었던 클래스라는 말이 추가됐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걸 버튼 누름으로 해서 이게 지금 추가된 거예요. 이 부분이 처음부터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버튼을 눌렀을 때 저 속성이 하나 추가가 됐다는 거죠. 이거 되시는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코드에다가 고정시켜 놓은 것은 정적인 것이고요. 지금은 버튼 눌렀을 때 저 속성이 하나 추가된 거죠. 이런 건 이제 동적인 작업을 한 거죠. 정적인 콘텐츠, 동적인 콘텐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정적인 것은 HTML, CSS 이런 것들은 바뀌지가 않잖아요. 근데 자바스크립트 이런 내용들은 좀 내용을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동적인 스크립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첫 번째 div1에서 배경 색상이 이렇게 있었고요. 또 div2가 있고 버튼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샵이 id죠. id가 div1인 태그에
가로 세로 사이즈고요. 이건 클래스죠. 마침표는 잘 기억을 하십시오. 샵은 id, 마침표는 클래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보도와 배경 색상과 가로 세로 사이즈 스타일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명시는 안 돼 있죠. 처음부터 이걸 이렇게 여기다 적어 놨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처음에 없었잖아요. 이게 여기가 처음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비어있는 상태인데요, 버튼 눌렀을 때 클래스가 추가되면서 표시가 된 걸 확인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버튼 누르면 id가 버튼 원인 태그를 클릭하면 샵이 중요하죠. id가 div 원인 태그의 css 중에서 속성이 백그라운드 컬러인 값을 읽어드리세요. 그럼 이거 속성을 읽는 거죠. 한 개짜리는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를 읽어드리세요. 그래서 변수에다 담았죠. 그리고 id가 리절트인 태그에 html 형식으로 출력하세요. 여기죠. p 태그 사이에 여기 들어가는 내용이 html 형식이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래서 여기 백그라운드, 배경 색상, 가로 세로 사이즈, br 태그가 있죠. br 태그가 줄바꿈이잖아요. 그래서 눌러보면 이렇게 줄바꿈이 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여기가 HTML이 아니고 텍스트라면 태그를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출력만 시켜버리죠. 이렇게 해요. br이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HTML로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버튼 2를 클릭했을 때 그때는 CSS를 바꾸란 얘기죠. CSS하고 가로 안에 하나만 있으면 읽기지만 두 개가 있을 때는요, 배경 색상을 이걸로 바꾸란 뜻이에요. 속성을 변경하란 얘기죠. 그래서 변경이 돼서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속성이. 이번에는 스크롤 예제인데요, 먼저 바디 쪽에 줄바꿈 태그를 많이 넣어 보시고요. 그리고 줄바꿈을 한참 한 뒤에 이미지를 한번 갖다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원래는 어떻게 돼요? 스크롤을 한 다음에 아래쪽에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거를 jQuery를 이용해서 절대좌표로 위쪽에다 배치를 하려고요. 오른쪽 우측 상단에다가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크롤이 일어날 때마다, 스크롤을 할 때마다 그 자리에 계속 표시가 되도록 할 것이에요. 여기 윈도우에 보면, 윈도우라는 건 현재 웹브라우저의 창 윈도우를 말하고요, 스크롤이라는 건 스크롤 이벤트예요. 스크롤 이벤트가 발생하면 스크롤이 발생한 그 탑 좌표 가져와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줘가지고 천천히 그 좌표, 항상 그 좌표, 지정된 좌표에 표시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지금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줄바꿈을 많이 했어요. 줄바꿈 많이 하고 이미지가 뒷부분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CSS가 있어서 그런데요. CSS를 잠깐 막아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줄바꿈 한참 하고 그 다음에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스타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처리한 거예요. id가 div1인 태그에 절대좌표 쓴다는 얘기죠. 절대좌표이고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는 이제 컨텐츠 길이만큼 되겠고요. 절대좌표면 xy 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탑과 라이트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세팅하면 됩니다. 탑과 라이트를 기준으로 세팅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죠. 지금 아까 이게 제일 밑에 있었는데 절대좌표로 여기 배치가 된 것입니다. 근데요, 이 jQuery를 우리가 지금 적용해서 방금 나왔던 것이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스크롤을 하면 묻혀버리잖아요, 또. 근데 이거를 jQuery를 이용해서 이렇게 스크롤 하더라도 따라다니죠, 계속.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요. 얘가 지금 이미지가 움직이는 약간 애니메이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펑션이라는 건 페이지가 로딩이 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함수고요. id가 div1인 태그의 css 중에서 탑 속성을 가져옵니다. 자, 이 값이 궁금하시면 콘솔에 찍어보세요. 콘솔이라는 거는 개발자 도구를 말하는 거죠. F12 누를 때 나오는 거죠. F12 누르면 이렇게 개발자 도구가 있고 콘솔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100픽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스크롤을 해볼게요. 계속 이제 100픽셀을 유지하고 있어요. 100픽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div1의 탑이 어디냐? 아까 우리가 보시면 이거 탑을 100으로 했잖아요. 그 값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100픽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뒤에 px는 빼고 숫자 계산해야 되니까 앞에 이제 pass int를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던 거를 이렇게 만들려고 한 거죠. 문자열을 정수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윈도우라는 것도 자바스크립트 내장 객체인데요. 윈도우요. 현재 우리 웹브라우저의 윈도우요. 그 웹브라우저에서 스크롤이 일어나면 스크롤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스크롤 탑이라는 게 스크롤 좌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것도 한번 찍어보죠. 저 포스 값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얼마가 나오는지. 콘솔 좀 로그. 자, 그럼 스크롤 해보니까요. 어때요? 스크롤 하니까 저 값이 계속 바뀌죠. 여기. 이게 지금 또 천천히 또 애니메이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또 스크롤이라는 건 조금만 스크롤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스크롤을 이렇게 하잖아요. 휠을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지금 좌표 값이 계산되는 겁니다. 그것이고요. 자, 그러면 기존 좌표에다가 방금 이동한 좌표 있죠. 이게 기존 좌표고요. 기존 좌표고 이게 방금 스크롤 된 좌표잖아요. 그걸 더하는 겁니다. 더하는 걸 픽셀로 만들고 밀리세컨드, 그러니까 1초 후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준 거죠. 1초 후에 1초 동안 천천히 이동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미지를 좀 교체를 해보는 예제인데요. 먼저 우리 바디 태그에 이 div가 있어요. div 태그가 있어서 위에는 큰 이미지요. 그리고 밑에는 작은 이미지들을 그 리스트 태그를 이용해서 4장 이미지를 좀 몇 장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이 작은 이미지들을 클릭하면 위에 큰 이미지 영역에 출력이 되도록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스타일이 기본이 있고요. 이미지들에 대한 또 UL 태그, LI 태그에 대한 스타일이 있고요. jQuery로
이 id가 스몰인 태그에 하이퍼링크 태그 A 태그를 클릭하면 원래 하이퍼링크는 다른 URL로 가는 거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프리벤트 디폴트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기본 기능을 막는 거죠. 하이퍼링크 기능을 막는 겁니다. 막고 현재 하이퍼링크의 속성 중에 href를 가져와서 그거를 이미지의 src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미지가 클릭한 이미지가 그 위에 큰 이미지 영역이 출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 코드를 실행을 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밑에 이제 이미지 4장이 있죠. 그리고 위에 이제 이미지 1장이 있는데요. 큰 이미지랑 작은 이미지. 작은 이미지를 클릭하면 그 이미지가 이 위에 크게 표시가 되는 거죠. 이 효과를 지금 만든 건데요. 자, 그래서 먼저 태그를 보시면은 div가 large div가 있고요. 거기에 이미지 1장이 있습니다. href의 샵을 쓴 거는 하이퍼링크를 막는 거예요. 원래 이제 하이퍼링크 A 태그는 클릭할 때 다른 주소로 가는 거잖아요. 그 기능을 막는 거죠. 여기는 UL 속에 li하고 A 태그들이 있고 이미지가 있고요. 이미지를 링크로 감싼 거죠. 이 상태로
여기 스타일을 보시면 id가 large인 태그 속에 있는 이미지니까 이걸 말하는 거죠. 이 이미지는 가로 세로 사이즈가 크게 나와 있습니다. ul 태그는 패딩과 마진을 제로로 만들었죠. 패딩은 내부 여백, 마진은 외부 여백이죠. 여백을 이제 제로로 만든 것이고요. ul 속에 들어있는 li들은 여기 있는 li들 리스트 스타일을 노운으로 했죠. 원래는 분리시 찍히잖아요. 자, 원래는 이렇게 이거를 막아봐야겠네요. 네, 이렇게 그 리스트는 한 줄에 하나씩만 자리를 차지하는 요소이고요. 그리고 이제 분리 또 앞에 이제 붙어요. 제가 브라우저를 바꿔서 돌려볼게요. 네, 지금 분리는 표시가 안 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줄바꿈이 되고 이렇게 나올 거를 여기서 리스트 스타일을 없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하게 되면 한 라인에 여러 개가 이제 배치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는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작게 나온 것입니다. 원래 이제 세로 배치될 거를 가로 배치로 바꿨죠.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id가 스몰인 태그 속에 들어있는 a들 누구겠습니까? 이 태그들이죠. 예, 이 속에 들어 얘네들을 클릭하면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클릭하면 원래 하이퍼링크는 클릭하면 넘어가요, 화면이.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막은 겁니다. 프리벤트 디폴트라는 건 기본 기능을 막는 거죠. 이 괄호 안에 펑션 괄호 안에 변수가 있어야 돼요. 그 변수의 기본 기능을 막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클릭해도 아까처럼 화면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this라는 게 뭐냐면 현재 클릭한 태그를 말합니다. 현재 클릭한 a 태그죠. 거기에 a 태그의 href 속성값을 가져와서 large인 태그의 이미지의 속성으로 바꿔주는 거죠. img 태그.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서 선택한 이미지, 이 이미지의 src 값을 여기다 넣어주니까 이미지가 바뀌어서 보이는 것이죠. 이번에는 폰트 관련 예제인데요. 처음에 그 리스트에다가 폰트 관련돼서 두 가지 아이템을 만들어 놓고요. 여기를 이제 누르게 되면은 글자를 이 p 태그에 있는 글자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 스타일은 여기고요. 자, 여기서 이 폰트 옵션, 샵이 중요하죠. id가 폰트 옵션인 태그 속에 있는 li 속에 있는 a. 그러면 이 a 태그 두 개를 선택하게 되고요. 그 태그들 선택했을 때 그 id를 가져오고 또 이 폰트 사이즈를 또 css로 뽑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크게 하는지 작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 폰트 사이즈를 조절을 할 것이고요. 함수를 밑에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값을 전달해서 기본 사이즈에서 추가를 하는 걸로, 변경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 플러스나 마이너스 누르게 되면 폰트 사이즈가 크게 되거나 작게 되거나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라저 누르게 되면 점점 글씨가 커지고 또 작게도 되는 거죠. 예, 지금 이거를 jQuery로 만든 것이고요. 우선 여기에 UL, LI, A 태그가 두 개 있고요. 여기 글자를 지금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클래스, 마침표는 클래스죠. 클래스가 P1인 태그는 기본 사이즈를 30픽셀로 잡았고요. 여기서 이 전역 변수죠. 함수, 전역 변수는 이제 모든 함수에서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죠. 자, 여기는 이제 페이지가 로딩된 후에 실행되는 영역이고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id가 폰트 옵션인 태그, 그 하위에 있는 li 하위에 있는 a 태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샵이 중요한 거죠. 폰트 옵션인 태그가 있고요. 하위에 있는 li 하위에 있는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A 두 개를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가져왔습니다. 그거를 클릭할 때요. 그러니까 하이퍼링크가 뭐 10개가 있더라도 다 클릭하는 게 다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럼 $this는 클릭한 하이퍼링크 A 태그를 말하는 거죠. A 태그의 속성 중에서 ID 값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아이디를 저장해 놓고요. 예, 그러면 이거는 .p1이라는 건 클래스가 p1인 태그의 CSS의 폰트 사이즈 기본값은 30픽셀로 잡혀 있죠. 근데 30픽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30으로 px를 떼야 되겠죠. 그래서 pass int를 집어넣은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위에서 가져온 이 id 둘 중에 하나 그거에 따라서 처리하는 거죠. 폰트 사이즈를 증가시키는 거, 감소시키는 거요. 그러면 여기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사이즈의 30픽셀에 플러스 10을 하거나 마이너스 10을 하겠죠. 그거를 CSS를 변경하는 거죠. 폰트 사이즈를 변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본 사이즈가 이거였는데요. 누를 때마다 10픽셀씩 올라가고요. 누를 때마다 10픽셀씩 감소하는 거죠. 이번에 예제는 숫자 맞추기인데요. 처음에 이제 컴퓨터가 숫자를 랜덤으로 하나 만들어낼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숫자를 입력을 하면 큰 값인지 작은 값인지 계속 알려줘요. 그래서 맞췄습니다. 몇 번 만에 맞췄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랜덤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mass.random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0.0에서 1.0 사이의 값을 리턴해 줍니다. 거기다 이제 100을 곱하면 이게 0부터 99까지가 나옵니다. 1 미만이거든요. 거기다 플러스 1을 하면 1부터 100 사이의 숫자가 나오겠죠. 근데 거기다 이제 플로어 하게 되면 이제 소수 이하는 버리는 것이고요. 그럼 컴퓨터가 1에서 100 사이의 값을 랜덤으로 만들어낼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또 모르면 그러니까 화면에도 표시를 해볼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입력을 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컴퓨터가 발생시킨 값하고 똑같으면 맞았습니다. 작으면 크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메시지를 출력시킬 거고요. 그런 다음에 카운트 계속 입력한 횟수를 표시를 해주자는 거죠. 그래서 몇 번 만에 맞췄습니다. 이걸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랜덤하고 이런 비교하는 문장들을 연습해 보자는 거죠.
예, 처음에 이런 식으로 예, 랜덤으로 만들어낸 숫자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 고침할 때마다 랜덤이니까 계속 값은 바뀌는 거죠. 예, 값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1부터 100 사이로 만들어졌어요. 사실은 이거 숨겨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사용자가 이제 입력을 하고 누르면 이 컴퓨터가 만든 숫자랑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를 비교하자는 거죠. 비교해서 예, 더 작은 숫자를 맞추려면 더 작은 숫자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여기 사이즈를 좀 크게 해야 되겠네요. 사이즈를 좀 크게 했고요. 자,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입력한 횟수가 카운트가 되고요. 또 메시지가 나오고요. 그럼 좀 더 이제 큰 숫자를 계속 입력하는 거죠. 넣다 보면은 랜덤이니까 이제 맞았으면은 맞았습니다. 또 이제 큰 숫자 입력하면 예, 더 작은 숫자 입력하세요.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태그가 바디 쪽에 있고요. 여기 사이즈라는 건 보이는 사이즈입니다. 가로 길이. 버튼 클릭하면 함수 호출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전역 변수들. 프로그램 시작할 때 자동 실행되는 함수죠. 이 mass.random이라는 것이 0.0부터 1.0 미만의 난수를 발생시키거든요. 근데 거기다 100을 곱하면 0에서 99가 되겠죠? 플러스 1하니까 1부터 100이 되는 거죠. 1부터 100 사이에는 난수를 만드는데요. 또 실수형이기 때문에 플로를 호출해서 버리는 거죠. 소수 이하 버림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컴퓨터가 만들어낸 정수값이 id가 comin 태그의 value에 입력이 되는 거죠. value를 변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그걸 숫자로 바꾸자는 거죠. 정수로 바꿔가지고 카운트 증가 처리하고요. 같으면 맞았습니다. 작으면 또 크면은 거기에 맞게 메시지를 만들어서 출력을 시킨 거죠. 예, 이번에는 제이슨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이슨이라는 건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키와 밸류가 한 쌍이 된 것이죠. 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또 데이터를 주로 제이슨은 주 용도가 데이터를 전달하는 용도로 많이 씁니다. 데이터를 전달할 때 자바스크립트 형식으로 쓰겠다는 거죠. 제이슨 전에 XML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데이터 전달 포맷으로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ML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데이터가 있으면 태그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이게 한 건의 자료가 되겠고요. 필드명이 되겠죠.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는 것이 XML 형식이고요. 이거를 제이슨으로 만든다면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는 태그랑 닫는 태그가 있고 중간에 데이터가 들어가잖아요. 그걸 자바스크립트로는 이제 이게 변수명이 되겠고 이게 밸류가 돼서 이런 형태로 표현한다는 거죠. 컴마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 들어가고요.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나오죠. 처음에 p 태그가 있고요. 스타일의 배경 색상을 옐로우로 했고요. 거기 태그에 데이터로 만든 값을 출력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제이슨 형식의 데이터입니다. 제이슨에서는 이 대괄호가 있으면은 배열이고요. 이게 객체죠. 키와 밸류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바깥쪽에 대괄호가 있으니까 배열이죠. 그리고 이게 한 건의 자료거든요. 여러 개가 이제 이어진 것이고요. 자, 근데 이게 그 스트링으로 만약에 넘어왔을 때가 있어요. 일단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거는 이제 타입이 이게 제이슨 배열이 되는 거죠. 자바스크립트 객체 배열입니다. 자, 그래서 랭스라는 건 그 배열 첨저 변수 점 랭스 하면 개수죠. 자료가 몇 개 있는지. 지금 자료가 3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0부터 2까지가 되겠죠. 배열 사용법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튜던트 I 첫 번째 0번은 여기를 가리키는 거죠. 이게 0번이죠. 이거는 1번, 이거는 2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0번 중에서 네임이니까 이 값이 되겠죠. age는 이 값이 되겠고요. 이렇게 계속 누적을 시켜가지고요. 여기 빈 변수에다 누적시켜서 id가 네임즈인 태그에 여기에 출력을 시킨 거죠.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스트링일 때는 조금 다릅니다. 사용법이. 자, 스트링은 일단요. 스트링은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스트링이다.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한 줄로 일단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바깥쪽에 큰 따옴표가 있잖아요. 근데 그 큰 따옴표가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작은 따옴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따옴표가 이렇게 바깥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쪽에 쓸 때는 작은 따옴표로 묶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요. 큰 따옴표를 나 꼭 써야 되겠다. 그러면 백슬래시 하고 큰 따옴표를 쓰면 됩니다. 백슬래시 큰 따옴표 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백슬래시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면 그게 해결되죠. 근데 좀 표기법이 약간 좀 가독성이 약간 떨어지죠. 작은 따옴표 써도 되고 이렇게 백슬래시 큰 따옴표 써도 된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백슬래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백슬래시를 쓰게 되면 해결이 됐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스트링이잖아요. 스트링 속에 있는 우리는 객체를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대로 돌리면 안 되는 게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undefined로 나온다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처음의 방법은 이 자체가 따옴표가 없었기 때문에 배열로 처리가 됐던 것인데요. 지금 이건 배열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스트링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이벨이라는 함수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벨이라는 함수를 써서 이 이벨 함수는 뭐냐면 이벨 괄호 안에 있는 그 문자열 있죠. 문자열 속에 들어있는 명령어를 돌리는 거예요. 직접 실행하는 거예요. 그 문자열 속에 있는 명령어까지 돌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객체로 바뀌면서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처음에 스트링이었다면 스트링인 방법이 좀 더 복잡하죠. 스트링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요. 스트링이 아니면 첫 번째 보여드렸던 단순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장자가 제이슨인 파일에 데이터가 있고요. 이 파일의 내용을 불러오는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배열, 제이슨 배열이죠. 파일에 있는 내용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컴먼은 뒤에다 적어도 되고
이제 제가 앞에다 가져 적었는데요. 예, 이 객체가 지금 여러 5건이 있는 거죠, 자료가. 그럼 이렇게 만든 것을요, 코드에서는 getJSON이라는 함수로 불러드립니다. 예, 대문자, 소문자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파일을 불러오고요. 이 파일에 그 5건의 자료가 있었는데요. 그럼 이 펑션 함수에서 그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가 전달이 되고요. 어펜드라는 건 지금 테이블 태그가 있는데 테이블 태그 속에다가 계속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each라는 건 반복문이에요. 데이터, 이 전체 데이터에 5번 반복이 돼서 표가 그려지는 것이죠.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표를 그리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저 데이터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확장자가 JSON인 건 없어요. 형식이에요. 자, 지금 여기서 new 하고요. JSON이 없어요. 여기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냥 파일로 만들면 됩니다. 파일이고 파일 네임은 그대로 적으세요. 이렇게 파일 네임을 그대로 적으시고요. 거기다가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한 건의 자료를 작성하시고 이거를 여러 번 작성하면 되겠죠. 좀 내용을 조금씩만 바꾸면 되겠죠. 내용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형식만 잘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확장자가 JSON인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예, 바깥쪽에 이게 대괄호가 배열이란 표시고요. 중괄호 속에 한 건의 자료가 들어갔고요. 컴머가 나열되어 있죠. 따옴표하고 이런 컴머 같은 거 주의하시고요. 예, 자료를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 JSON 파일을 해석하는, 읽어서 화면에 출력하는 코드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테이블은 지금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고 자바스크립트로 jQuery로 방금 작성했던 이 제이슨 파일에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렇게 출력을 시킨 것입니다. 예, 테이블 안에 컨텐츠는 파일에서 불러온 거죠. 예, 이런 작업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getJSON이라는 함수, 이게 JSON 데이터를 불러오는 함수입니다. 여기 앞에가 JSON 파일이고요. 뒤에는 JSON 파일을 불러왔을 때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처리한 이제 화면 출력 관련된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읽어옵니다. 읽어와서 읽어온 데이터가 여기 들어오는 거죠. 그럼 여기가 이제 그 JSON 객체 배열이 되겠죠. 데이터에는 JSON 객체 배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id가 스튜던트인 태그 이거잖아요. 거기에다 append 하세요. 그러면 이 테이블 태그 속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테이블 태그 속에 내용이 추가되는 겁니다. 자, 이거 첫 번째 헤더 추가된 거죠. 그런 다음에 점 이치는 뭐냐면 배열의 데이터를 반복 처리할 코드가 들어가는 거죠. 자, 앞에가 이제 배열이에요. 객체 배열이에요. 배열의 데이터를 한 건씩 반복 처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append를 하는데 this가 뭐냐면 현재 가리키는 행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기가 되겠죠. 이거 여기서 번호, 이름, 전화 이렇게 가져오라는 뜻입니다. 가져와서 append, 이게 계속 돌아가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 거예요.